안녕하세요. 종합반 분들 자기소개하고 변리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리사 시험 1차 준비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 역삼동 다녀봐도 실강생 있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모이신 종합반은 현재 저희 변리사 스쿨은 약 13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학원에 비하면은 8배에서 10배 많은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은 스터디하고 자극이 되셔야 돼요. 자극은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멀리서 봐도 자극이 되는데 오늘 자기소개를 하려는 이유는 스터디 모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터디 모집이 자기 조원들 계신데 거기서도 마음 맞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조원들 중에서도 마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종합반 단체 카톡방에다가 뭐 몇 시부터 빈 강의실에서 뭐 합시다 이런 거 모으면 되는데 그때 참여하려면 서로 간의 나이대를 좀 알아야 거부감이 덜 합니다. 자기소개하면서 대략적인 나이대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 상황 같은 것도 말씀 주시면은 좋습니다. 예전에는 종합반 어떤 회차는 박사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습니다. 난 무슨 박사고 난 무슨 박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스터디 모집할 때 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 간의 장단점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가만히 있어. 남자분이 먼저 해야지. 저쪽부터 이렇게 일렬로 자기소개 할게요. 자기소개는 어차피 영상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터디 모집 위해서 나이대나 이런 거 말씀 주세요. 간단하게 공부나 전공 있으시면 전공도 말씀 주시고요. 성함도 말씀 주시고. 네. 저희가 다 외우진 못했을 텐데 나이대 계략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마주쳐도 조금은 덜 낯설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이 조문한기 스터디는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나중에는 아주 좋아요. 특허상표 쪽지 시험 가지고 서로 모여서 암기하는 거. 꼭 서로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그걸 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있으면 안 할 거를 모여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모으는 방법은 게시판에 요청을 하셔서 모으셔도 되고 카톡방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많이 하는 게 이제 출첵 스터디 우리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에 모여서 잠깐 모여있자 이거랑 그런 특허상표 나중에 디보트까지 하게 되면 조문 암기 스터디 종합반 과제를 외우던가 수업시간에 나오던 쪽지시험을 외우던가 거의 호환되기 똑같습니다. 그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강의실에서 하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서로 간의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집 푸는데 같이 풀자. 모여갖고 서로 간에 푼 다음에 시간 정해서 시간 끝나고 나서 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도움받고 하면 잘하는 분은 가르쳐주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못하는 분은 그분한테 또 이중적으로 보완받는 거고 이렇게 제일 많이 해요. 그 외에도 스터디 모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이제 오늘 이후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준 분들도 질문 주셔도 돼요. 마이크나 채팅으로 다 주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부 다 편안하게 변리사 직업적인 거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공부 외적인 거 물어보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세요. 줌 미팅 분들도 편하게 주세요.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 마이크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은 절대 안 나가고 질문 내용만 목소리만 따려고 하니까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 네. 마이크에 목소리만 넣어주세요. 제가 주말에도 이제 오는데 네. 변리사님이 안 계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안 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가는 해도 가끔 있고요. 이렇게 산 지가 2011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제가 2011년 11월인가요? 그때 합격자 발표를 받아서 저는 욕심 좀 부리려고 이거 공부 방법은 저 따라하지 마세요. 추천드리는 방법 아닙니다.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휴학을 조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해 합격을 하게 됐는데
합격한 이후부터 학교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어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죠. 강의 시작하고 11월에 합격자 발표 나오면은 그 12월이었나 우리 때 그때 합숙이 아니다. 우리 때는 한양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수 끝나면 사무실은 그 다음에 더 일을 시작했죠. 강의는 하여튼 2011년 겨울부터 해서 제가 1, 2차 강의를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1차 수업은 주중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수업은 주말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는 이제 또 틈틈이 하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는 모습들 일부러 조금씩 보여드리잖아. 뭐 일도 이런 거 갔다 온다, 구슬도 갔다 온다, 변론도 갔다 온다. 그다음에 가끔 이런 건 자주 얘기 하는데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할 수 있는 거 없다. 그게 그거하고 연결되나? 못할 거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고 도전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면은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쎄 이거는 좋은 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저도 계속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저는 관광업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야. 뭘 해보고 싶은데 놀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보는 거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일단은 당장 합격을 하고 싶겠지.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관광업을 하고 싶은데 무슨 아이디어를 해야 관광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또 뭐 변리사를 아주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그 단기 합격 제일 좋은 게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죽창 그냥 뭔가 일하는 거야. 등가 교환 얘기했었죠. 어떤 게 효과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달성 못하고 뭐 끝날 수도 있어. 끝날 수도 있는데 항상 생각할 게 최악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최악은 안 가. 그 과정에서 제가 목표하는 뭐 관광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 얻게 돼.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그래서 얻게 된 거고 많은 걸 얻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그래. 이게 뭐 잘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주신 거는 저는 거의 안 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해. 그게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질 않아. 저는. 그건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와중에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맞고요. 내가 합격하고 나서는 다시 가치관을 설정하세요.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뭔가를 꿈꾸면서 그걸 달성하려는 삶. 하나는 이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냥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달성하고 싶으시면 등가 교환이야. 계속 백종가 오린가 헤엄쳐야 돼. 그런 거고. 소소한 행복은 굳이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은 선택할 수 없어. 지금은 무조건 저 목표하는 삶이기 때문에 발버둥 쳐야 돼.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는 저처럼 살지 아니면은 워라밸 갖추면서 전문직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살지는 다시 선택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절대 스트레스 받거나 후회가 있으면 안 돼. 제가 변리사님들 중에서도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아주 지금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이게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고 특히 그 가장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향을 콘크리트 쳤대. 이런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자기 성향하고 안 맞으면 이거 아주 심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향하고 맞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뭔 소리 하는지 알겠죠? 그래요. 또 편하게 질문 주세요. 줌 미팅 분들도 질문 주세요. 예. 마이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질문 내용 들어가게. 변리사 직업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 수술비 끝나고 만약에 쉬게 되면 그런 시간도 다 연차로 쳐주나요? 수습기간 1년이니까 1년 채우고 1년을 배낭여행 갔어요. 그러면 합격한 지 2년 된 거잖아요. 이걸 내가 당당하게 이제 사무실 다시 취직해야 될 거잖아요. 나 3년 차예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분명히 그 3년 차, 일반적인 3년 차보다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력이 적을 거거든요. 나 3년 차예요 갔으면은 3년 차 연봉을 주겠죠. 근데 3년 차 능력을 안 하면 바로 아주 스트레스 받는 직장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쉰 만큼 아직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3년 차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몇 회 합격한 사람이긴 한데 근무 경력은
몇 년 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욕심 부려서 나 다 할 수 있어 하는 분은 내 동기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동기처럼 몇 년 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2년차하고 3년차는 연봉이 많이 다를 테니까 원하는 그 능력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3년차부터는 되게 상징적인 해거든요. 얘도 나름 전문가다. 근데 그런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아주 우린 전문직이니까 바로바로 또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고 네. 하잖아요. 네. 여자들은. 네. 그러면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다 일을 하시나요? 그것도 선택인 것 같아요. 계속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일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의 장점이니까 잠깐 쉬었다 오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쉬었다 왔을 때 내가 다시 취직을 할 때 저는 뭐 몇 년 차요 얘기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기 선택이겠죠. 근데 이 몇 년 차요가 지금 딱 정확하게 민감한 때를 질문 주셨는데 2년 차냐 3년 차냐는 진짜 민감해요. 한 3년 차부터는 전문가라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5년 차 이상부터는 사실 몇 년 차란 얘기를 면접할 때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몇 회 합격했고요. 제가 출산 때문에 뭐 얼마 쉬었고 이런 얘기 사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력서 쓸 때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 사무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 사무실, 그냥 요거 써놓은 걸로 끝내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2년차, 3년차는 아마 그게 좀 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무실 다닐 때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육아 어느 정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합격 연령대가 늦은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예 이제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전문직이어서 되게 자유로워요.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또 궁금하신 점 주세요. 줌 미팅 뭐 질문 없어요? 채팅 주세요. 줌 미팅도. 네, 저쪽. 저는 합격하고 나서 졸업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수랑 취업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두 가지 스타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자기 합격한 회차 동기들하고 일단 연수는 같이 가. 지금 특허청에서 합숙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가. 방학 때 하니까. 갔다가 이제 일할 사람들 일하러 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사무실 가.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그 합숙을 2번 가더라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가. 다 친해져. 그리고 학교 졸업한 해에 또 가. 또 친해져. 그 두 번째 스타일은 내가 사무실 입사할 때 합격한 회차는 선배지만 그 회차들하고 같이 이제 입사하니까 걔네들하고 친해져서 이점 보려고. 그런 친구는 2번 가대요. 그건 선택이에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동기방이 또 만들어요. 카톡에. 특히 수습기간이 10개월인가 되는데 수습기간 때는 진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수습이라는 게 트레이닝 기간이잖아.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사수님 말씀하는데 사수님이 모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수님이 없는 사무실이 더 많아. 선생님이 없는 데가 더 많다고. 스스로 트레이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동기들끼리 되게 많이 물어봐요. 수습 때가 동기들끼리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크게 스펙트럼 하고 싶다는 친구는 그 합숙을 2번 가더라고요. 질문 잘 주셨어요. 또 궁금하신 거 말씀 주세요. 예, 저희. 여기 줌 미팅에도 이거 채팅 왔네요. 네, 잠시만요. 저기 질문 하나 받고 줌 미팅 채팅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본가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도 변리사 업무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일을 주고 일을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일을 하고는 자택돼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심판소송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사무실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심판소송은 규모가 좀 작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의 그 안에서 변리사님들은 어떻게
트렌드를 가고 이런 걸 좀 늦을 수는 있어. 늦을 수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동기한테 들은 게 변리사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출근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집에서 해. 이거는 제주도를 가건 뭐 해외를 가건 베트남을 가건 다 되는 거지. 우리는 인터넷만 있으면 특허청 프로그램 쓰거든요. 특허청 프로그램은 인터넷만 되면 뭐 해외 IP라고 차단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신혼여행 가면은 노트북 들고 가서 일한단 말이야. 그건 그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을 주는 측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재택을 허락해준다. 이런 건 제주도에서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개업을 했어. 그래서 일을 따와야 돼. 근데 제주도에는 회사들이 많은지를 제가 사실 무능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일을 따오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을 주는 사람만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워라밸을 따진다면 그 재택근무 가능한 사무실에 취직하시면 좋지. 제주도 할 수 있어. 많이 하더라고 재택근무. 그게 내가 봤을 때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여담인데 사무실 소장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전문직이니까 성과만 내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집에서 하건 사무실에 하건 성과가 나와. 사무실 안 부르는 게 소장님이 더 좋아. 이거 월세 아끼고 유지비 아끼고 생각보다 크거든요. 또 이게 품위유지이기 때문에 좀 좋은데 들어간단 말이야. 별에서 사무실들이 손님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월세 비싼 곳에 굳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필요 없고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들으니까 그 팀장님급, 부서장님급 그 변리사님들도 파트가 큰 데들은 나눠져 있고 파트장님급 이분들만 출근하더라고. 밑에 급들은 재택하고. 난 이거 소장님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회사원이 아니야. 우리는 전문직이어서 성과가 안 나오는 순간 그냥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소장님이 잘 가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택은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취직하면은 뭐 되지. 또 질문 주세요. 그래, 마이크. 잠깐만, 잠깐만, 우리 친구 얘기하고 있어. 네, 여기 줌 미팅 질문 해볼게요. 평균 퇴직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제가 아는 친구들은 그냥 결혼하고 나 놀래한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제가 모셨던 저희 사무실에서 모셨던 분은 70세가 한참 넘었죠. 그래서 전문직이어서 이건 평균 퇴직 나이가 없고요. 자기가 그냥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러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으면이 대신 유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만할래가 있어요. 이 두 개로 결정되지 없어요. 나이대가 아예 없어요. 어르신들 아직도 하세요. 그다음에 채팅분 잠깐만요. 여기 먼저 할게요. 우리 친구. 저번 제주도 분 얘기 덧붙여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저도 친가 외가 다 제주도여가지고 그 제주도에 있는 변리사 사무소가 두 곳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두 분 변리사 경력을 보니까 그 제주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협업한 경험을 가지고 뭔가 개업을 하신 것 같던데 그런 일거리가 있는 거지. 일거리가 그렇게 하면 있는 거지. 있는 거. 이게 질문 잘 주셨는데 지역 국가기관의 일거리를 따진 분들은 그 매출 상당한 것 같던데. 특히나 우리 상표에서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 이런 것도 할 건데요. 그 지역에 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 출원을 몰아주거나 그게 있더라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 내 사무실한테 그 지역의 거는 먼저 주는 게 있나 봐.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 맡아버리셨으면은 뭐 아주 그분은 좋은 거지. 그 국가일 다 맡을 텐데 그런 거 좋지. 딸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제주도 가서 그걸 딸려 하잖아. 그분이 가만히 있질 않겠지. 그 무한 경쟁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전문직이니까. 혹시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공공 업무 이런 것들 딸 때도 혹시 제가 제주도 아니라 뭐 부산을 간다거나 강릉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은 학연 지원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나는 그러니까 지역 공공 업무 이거 따는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얼핏 보기로는 일단 그 지역 업무는 그 지역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은 제주도에 사무실 안 차렸으면 제주도 일을 못 따는 경우도 있겠지. 조건을 난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럴 거고
이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학영지용을 일자리를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진짜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런 일 있으면 애들이 유튜브 찍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거야 아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일단 마이크 받는 순간 줌 미팅 하나 답변하고 갈게요. 변리사 업무 하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 가장 큰 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내려면 출원 업무건 제가 하는 심판소송 업무건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찾기예요. 증거를 찾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 근데 내가 오늘 당장 일은 해야 돼. 못 찾아. 못 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업무적으로는 스트레스지.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해.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 찾는 게 어려워요. 이걸 빨리 찾는 사람들이 요령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 그분들은 금방 칼퇴. 못 찾아. 이분들은 하루 종일 새벽 2시. 하루 종일 새벽 2시인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못 찾았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전문직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 결론이 없는데 집에 가면 이건 그냥 사무실 나가겠다는 소리지. 어려운 거는 원하는 증거 찾는 거.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거 질문 많이 주세요. 그 사람 스트레스는 없냐.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무는 팀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쪽 심판소송 같은 경우는 팀 업무가 좀 있는데 출원이나 이쪽은 팀 업무가 아예 없어요. 혼자 하고 혼자 성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스트레스는 어려운 점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점과 주변 동료 변리사님들에게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어려움 플러스 고민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성과를 내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내 발정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뭐 정치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저도 회사를 안 가봤지만 승진이나 임원 되는 게 정치질에 의한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이제 직장 다니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변리사는 자기가 성과 다 내면은 그 매출에 따라서 사무실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자기가 개업하면 다 자기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받는데 직장인보다는 유리한 게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사람 스트레스는 변리사는 개인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는 없고요. 스트레스는 순수하게 성과 스트레스지 증거 못 찾는 게 성과 못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습 때 질문 많이 한다 했잖아. 나한테 알려지도 않고 명서 쓰라 한단 말이야. 나한테 알려지도 않고 심사관님이 요렇게 지적했으니까 그 의견서 쓰라고 한단 말이야. 나한테 알려지도 않고 공공기관에서 선행기술 조사하라고 하니까 너 이거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나 지금 10페이지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100페이지 일단 줘. 이런 거 전부 성과지. 그 외적인 것은 거의 없는 게 변리사의 장점이에요. 사실 이거는 변리사만의 장점은 아니고 변리사처럼 개인 업무가 위주인 전문직의 장점들이죠. 전문직의 장점. 반대로 변리사 업무를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너무나 좋았던 점? 저거는 내가 수업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제가 국선대리 사건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수업 오기 전에 국선대리 사건 서문 하나 내고 왔어요. 아침에. 우리도 국선대리 사건이 있어. 국선대리 사건은 경제적액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도와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좋았던 점이 이런 도덕적 보람 이런 것보다는 나는 그것도 성과.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왔어. 거기서 느끼는 보람. 다 성과인 것 같아. 우리 변리사.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누구 질문. 질문이 총 3개. 그래 하나씩 끊어가자. 널 까먹으니까. 하나는 수험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하나씩 끊어가자. 네. 수험에 대한 질문은요. 전체 커리큘럼을 보니까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하나만 9월에 있고 그렇지. 상표도 필레 강의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많이 없어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이 없는 좋은 질문 줬어요. 첫 번째는 특허에 메인이 잡혀 있으면 상표 디보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자체를 더 집중하는 코스로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짤 때 일단 그렇게 짠 거지 상표나 디보도 거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는 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이어지는데 특허만큼 아주 많은 코스가 나오진 않지.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강의도
OX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 벌써 3개나 되는데 상표는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상표는 기출문제풀이 하나만 할 거예요. 정리하면은 특허가 제일 근간이 되기 때문에 특허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특허가 코스가 좀 많은 거고, 또 특허를 제일 처음 입문하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요거는 세분화를 한 거고, 이게 딱 잡히면 상표 디본은 금방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강의가 전부는 아니에요. 문제풀이 같은 것도 상표나 디본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여태 나온 것처럼 변리사가 되고 나서 질문인데요. 변리사를 따고 나면요, 미국 변리사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합격률이 나오나요? 30몇 기 때 미국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넘어가신 분들이 저하고도 일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 일 하는 거지. 근데 저같이 이제 영어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국인한테 사건주의가 싫단 말이야. 웃긴 게 제가 돈을 주는데도 거기는 한국말을 안 써. 영어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 분은 내가 한국말로 해도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한국 일거리를 따가서 아주 잘 사시더라고. 한 번은 이분은 이제 지금 일하는 분 말고 옛날에 일했던 분인데요. 한국에 오셔서 가끔 영업 와요. 아무리 내가 사건을 줘도 한번 인사를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주십니다. 한국에. 와서 집 자랑하더라고. 우리 집 이번에 이제 나 미국에서 미국은 파트너랑 일반인이랑 우리나라 임원급의 천지 차인가 봐요. 같은 전문직이어도. 내가 파트너 땄는데 집 좀 이사했어 하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괜찮다 하더라. 그래요. 외국어 되시는 분들은 세계로 나가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는 미국 좀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진짜 많이 가셨지. 일본은 아예 특허법이 우리나라 일본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일본 많이 가셨고, 유럽 가신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뵀고요. 근데 와이프 같은 데 가도 좋지. 외국어 되시는 분들은 외국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외국 가서 그 나라 일을 해도 되는 거고, 외국 가서 한국 회사들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수출 위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합니다. 글로벌로 진출해서 무조건 일본에도 출원하고 미국에도 출원하고 유럽에도 출원하고 요즘은 동남아 많이 출원한단 말이야. 그런 곳을 그 현지에 가서 한국 회사들을 도와주는 거죠. 세계로 꿈꿔도 좋아요. 그게 또 변리사의 장점입니다. 그래, 마지막 질문. 교원들 질문인데요. 그래, 잘했어. 조원들은 어디 갔어? 개인 질문인데. 그러게요. 그래, 괜찮아. 결혼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야, 그건 저번에도 물어봤잖아. 그조 아니었어?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 자, 또 질문할 사람 잡고 있어요. 이거 줌 미팅 하고 올게요. 수습 변리사 시작을 전국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서울에서 시작을 하나요? 이거는 수습 사무실을 뽑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많이들 서울에서 뽑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뽑는 사무실 들어가시면 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수습을 절대 안 뽑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뽑고 과거도 안 뽑았어요. 왜냐면 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줄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심판소송 업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줄 건수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저랑 같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처럼 규모가 작은 곳은 수습변리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수습변리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좀 많죠. 규모가 큰 대형 사무실들은. 그래서 서울로 많이들 취직을 하는데, 수습까지는 서울로 많이 취직을 하시는데, 그리고 특허청이 대전에 있잖아. 대전에도 좀 큰 데들이 있어요. 대전까지는 될 것 같긴 하네. 서울과 대전에 좀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뽑는 곳이 있다면 가도 돼. 왜냐면 수습을 한 다음에 사인을 해주거든요. 거기 몇 년 차 이상인 분이 이 사인만 받으면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정식 변리사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는 사인만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 배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제일 필요한 건 사인이어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네. 또 누구 있었어요? 우리 이제 2시에 수업이니까 한 5분 정도 더 하고 하겠습니다. 질문. 네. 저도 영어를 좀 못하는데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영어가 좀 안 되면 힘들었던 점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변리사가 글로벌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도 독일 출원 이거 계속 또 하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 쪽도 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법률적으로
실수하면 말도 안 되는 건 우리가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법률적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 고객한테 설명을 해서 다시 지시를 받고 그걸 또 현지 대리한테 지시를 해줘야 되니까 외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업이긴 해요. 워낙 글로벌 직업이어서. 근데 제가 아예 외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모시던 아까 어르신 계시다 했잖아.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 그분은 독학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도움을 받았고요. 그 레터를 쓰거나 아니면 레터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해석할 때도 물어봤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 도움 받다가 지금은 파파고 도움을 받아요. 요즘에는 파파고가 나와갖고 이게 있거든. 그 파파고로 번역한 건 전문적 존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가소롭다는 느낌이 좀 있대. 잘하시는 분들은. 난 모르겠었는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어디야. 그냥 해버려요. 난. 그래가고 있어서 그 긁히는 것들은 저희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증거를 찾거나 해도 긁히는 것들은 긁어갖고 파파고로 번역해서 봅니다. 근데 증거들 중에서 안 긁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우리 출원 단계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심판 단계에서는 증거 자료들이 한국 증거 자료가 아쉽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논문을 많이 검색하는데 이게 전부 다 영어, 그 다음에 뭐 독어, 일어 이런단 말이야. 가끔 뭐 중국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선 대리 사건은 베트남어야. 이게 베트남 쌀국수집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국선 대리 하면서 베트남어 할 수가 없었고 요거는 저한테 의뢰 주신 분 그분한테 요거까지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해서 번역을 다 맡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한테 정식 수임료 많이 주고 한 거는 내가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해주는데 이 심판 소송하면서 이거를 번역문을 다 내야 돼. 그거 파파고 도움 못 받으면 혼자 해야 돼. 그거는 있어요. 근데 쫄지 마세요.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여기까지 살아있잖아요. 대신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점은 있지. 번역 시간 확 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래, 또 질문 주세요. 근데 보통 출원 변리사로 많이 시작하고 그걸로 많이 가시는데 소송 변리사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심판소송을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이렇게밖에 못할 거야. 제가 어떻게 하다 일을 하게 되냐면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가지 말라는 사무실에 처음에 수습 사무실 갔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 거기 갔다가 야 이거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이직해야겠다. 이직을 계속 찾았는데 거기가 나름 좀 큰 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 큰 곳에 가기가 싫다. 큰 곳에 가면 분업화가 참 잘 돼 있고 분업화 되면 여러분들 능력이 기형적으로 돼. 그러니까 폭넓게 경험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폭 좁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미래에 봐서는 불안하다 해갖고 작은 데만 찾았어요. 그냥 소장님 거의 한 분 계신데 그런 곳들을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근데 한 사무실을 갔더니 면접 본 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수리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잭 다니엘 중에서 비싼 거였어요. 비싼 건데 그걸 3병 까고 몇백을 쓴 거야. 제가 면접 보러 온 날.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나 면접 보는데 돈을 많이 쓰지 해서 그냥 거기 갔어. 거기 갔더니 그분이 엄청난 분이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큰 데 계셨는데 그런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어. 그 오너가 분들하고. 오너가 분들은 보통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나와버린 거야. 그분이 그 법률상 바지 대표였는데 분쟁이 있으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큰 데 계신 대표님인데 나와버려갖고 하시고 그분이 실력이 지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넘버원이 맞아요. 난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분이 넘버원이다 보니까 제약 사건을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서 개업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크다 보니까 저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또 생각이 되게 일치했던 게 보통 친구들은 규모를 큰 데 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근데 나만 특이하게 작은 데 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분도 뽑을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 몇백을 쓴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맞아서 해갖고 제가 동기들보다는 좀 연차가 낮을 때 그분이 건을 줬어요. 심판소송을. 그러면서 데뷔를 했고 그분 밑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심판소송만 계속 하게 됐고 그러다 개업을 했는데 고객분들이 그냥 계속 저한테 건을 주셔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논리적으로 누군가와 반박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론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추론 단계에선 심사관님하고 막 치열하게 반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절하게 심사관님 말씀도 맞다고 해야지. 근데 막 변리사끼리는 막 그냥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반박하셔도 되거든. 이거를 증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심판소송 추천드리고요. 이 심판소송을 하고 싶으면은 심판소송하는 사무실에 가셔야 돼요. 심판소송하는 사무실이 뭐 저희 제약 분야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도 아마 봤을 거야. 정해져 있어요. 이게 회사에 사활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나 안 줍니다. 그리고 보통 큰 데보다는 전문 사무실에 주고 있어요. 거기를 찾아서 거기를 가셔서 그 입문을 하셔야 아마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제약 분야를 하다 보니까 심판소송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 분야 이외의 분야는 심판소송이 1년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입문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슬슬 수업해야 되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주세요. 변리사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3가지만 뽑으라면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첫 번째는 내가 못 가진 거, 외국어. 이건 내가 못 가졌지만 가지면 진짜 좋아 보여. 그것은 영어 잘 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일본어 증거도 많대. 일본어 잘 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없는 게 없다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중국어 되면은 또 증거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어 하나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이 안 나네. 능력, 외국어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전공의 변경이나 전공의 추가적인 공부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학교 가서 배우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도 학원과예요. 근데 제약하고 있잖아. 난 제약 쪽에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거 아니야.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 중에 전공적 역량은 일을 하면서 배워가야지 미리 갖추는 건 난 어려운 것 같아. 달라. 느낌이 좀 달라요.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글쎄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냥 외국어 하나 좀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래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가졌던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 변리사의 장단점인데 너무 적어. 대한민국에 너무 적어서 주변에서 롤모델로 볼 수 있는 분이 없어. 이거 사실 저거 너무 멋있으니까 롤모델 하고 싶다면 공부 의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없어갖고 아쉬운데 대신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해. 너무 없으니까 전문 직종의 취직률은 압도적일 겁니다. 저희 변리사가. 저희 변리사는 수습 못 뽑는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뭐 어쨌건 저 주변에서 변리사를 볼 수가 없어서 공부 의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롤모델을 잡는 게 좋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우회적으로 한번 공부 의욕이 될까 싶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들은 이제 수업 외적인 게 많았지. 이게 조금이라도 공부 의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